저번 영상에는 투자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후기 청소년 시기의 재무 목표와 재무 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설계란 자신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생애 주기별 재무 관련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소비, 저축, 투자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무 설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신의 재무 상태를 고하여 종잣돈 마련, 여행 경비 마련과 같은 단기 목표와 독립 자금 마련, 결혼 경비 마련과 같은 중기 목표, 주택 자금 마련, 노후 자금 마련과 같은 장기 목표를 설정합니다. 둘째, 수익, 지출, 투자 상태, 보험 등 자신의 재무 상태와 이용 가능한 자금을 파악한 후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한 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인 후기 청소년의 경우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돈 쓸 곳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출 규모가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종잣돈 마련, 독립 자금, 결혼 자금 마련과 같은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재무진단을 활용하여 자신의 현재 재무관리 수준을 진단해보고 솔루션을 제공받는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의 재무관리 수준을 진단받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통장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고정적인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급여 통장을 만들고 공과금, 카드 사용 금액 결제 등 각종 지출이 급여 통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자동이체나 결제 계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급여 통장 입출금 내역을 뽑아 수입, 지출 내역을 파악하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지정일 또는 급여일 전 급여 통장에 남은 돈을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하면 월 단위로 수월하게 수입 지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상금 통장은 반드시 급여 통장과 분리하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표 비상금액을 정한 후 금액 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를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다른 저축이나 투자 계획에 앞서 우선 비상금 통장을 먼저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긴급한 사정으로 비상금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목표 비상금액을 다시 채워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종잣돈 마련, 독립자금, 결혼자금 등과 같은 목돈이 필요한 순간을 위하여 목돈을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월 모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얼마의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파악해보고 이 금액에서 미리 파악한 자신의 매월 평균 지출액을 빼면 매월 얼마씩 모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무 목표에 따라 1에서 2년 안에 필요한 돈이 있고 10에서 20년 후에 필요한 돈이 있기 때문에 시기 등을 고려해 모을 금액을 나누고 알맞은 금융상품을 활용해 적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120만 원의 여행 경비 마련하기라는 단기 목표를 세우고 매월 저축 가능한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만 원씩 1년 만기 정기 적금을 활용하면 12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주택 마련 자금 모으기라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면 주택 청약 저축이라는 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집중력을 잃기 쉬운 장기 상품보다는 1에서 3년의 단기 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적은 안전한 상품인 적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중요한 것이 모인 돈을 잘 관리하고 불려나가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모였다고 여기저기 써버리거나 더 불릴 욕심에 섣불리 투자를 한다면 돈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산관리 항목은 신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용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평가되지 않고 신용거래 실적, 연체 기록 등에 따라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신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이스 평가 정보, KCB 등을 통해 1년 총 3회 이내로 자신의 신용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액이라도 연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체는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통신비, 공공요금 등을 연체하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하였다면 가장 오래된 연체건부터 갚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신용카드 사용액은 미래에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반드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환 능력을 벗어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자산관리 방법은 계획성 있게 빌리는 것입니다. 대출이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하지만 미래에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결국 미래의 나로부터 빌려오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출 받기 전 반드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돈인지 나중에 내가 갚을 수 있는지 판단 후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금이라는 큰 돈이 필요한 이 시기에 많은 후기 청소년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 상품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기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대출 상품인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